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마님 정강선이 살았습니다. 서방은 외부 일이 잦다 보니 집을 비우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마님 정강선은 하인들을 줄 세워 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이 집을 비우고 없는 상황에서 하인들이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세우고 있었지요. 하인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녀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내일은 제사가 있으니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하거라. 재물은 정성껏 마련하고 사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해야 할 것이야. 마님의 말에 하인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노파 춘섭이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말했지요. 마님, 모든 준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사옵니다. 허나 대감마님께서 관직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시니 마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이 가엾사옵니다. 노파 춘섭의 말에 마님 정강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니 염려 말게. 이제 모두 물러가 각자의 일을 시작하거라. 하인들이 모두 물러간 후 홀로 남은 마님은 침소에서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지요. 휴,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평양 기생집 문양이 새겨진 비단 수건과 작은 검은고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정강선은 그것들을 만지며 옛일을 회상하였지요. 마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강선은 얼른 상자를 덮었습니다. 춘섭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차만 내려놓았지요. 그녀는 가장 오랜 세월 함께한 충실한 하녀였습니다. 밤이 깊었사오니 편히 쉬시옵소서. 그리고 마님께서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스럽사옵니다. 노파 춘섭의 말에 마님 정강선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지요. 고맙네 춘섭, 그대는 늘 내 걱정을 하시는구려. 노파 춘섭이 물러간 후 정강선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검은 고를 타고 있었지요. 넓은 침소는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강선은 오늘도 나홀로 외롭고 쓸쓸한 밤을 맞이해야 했지요. 다음날 아침 마님 정강선은 안채에서 나와 하인들의 일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로 쩍쩍 나무 패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소리는 무엇이냐? 네, 마님. 어제 들어온 새 머슴 동식이 겨울날 장작을 패고 있사옵니다. 그는 힘이 세고 일솜씨가 좋다 하여 대감께서 떠나시기 전 드리라 하셨지요. 정강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담장 너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머슴 동식이 상의를 벗고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단단한 팔과 등에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지요. 돌아서 나오는 정강선의 귀에 장작 패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강선은 사랑채로 향하는 회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장작을 안고 오던 동식과 마주쳤지요. 아이코, 그러자 동식은 당황했는지 장작을 떨어뜨리고 다시 황급히 몸을 숙여 장작을 줍기 시작했지요. 송구하옵니다, 마님. 제가 미처 조심하지 못했사옵니다. 정강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의 장작 줍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노파 춘섭이 마님의 뒤를 따라오다 말고 말했습니다. 동식아, 어찌 이리 조심성이 없느냐? 죄송하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님 정강선이 몸을 돌려 걸어가는 동안 동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노파 춘섭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마님 정강선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뺨을 만졌는데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지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정강선은 자신도 모르게 동식이 장작패던 모습과 장작을 떨어뜨리고 허둥대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녀는 비단 수건을 꺼내 단단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정강선은 잠이 오질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였지요. 그날 밤도 정강선은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마님 정강선은 후원에 핀 국화를 살피며 어제의 뒤숭숭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노파 춘섭이 차를 든 쟁반을 들고 후원으로 찾아왔지요. 그녀는 정강선의 얼굴의 미묘한 표정까지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사옵니다. 국화차를 우려보았사오니 맛을 한번 보시옵소서. 고맙네 춘섭, 가을 정원에 국화차가 잘 어울리는구려. 춘섭은 차를 따르며 문득 주변에 단풍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마님 저 단풍을 보시옵소서. 가을이 깊어 붉게 물들수록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잠시일 뿐이지요. 작은 바람에도 떨어져 흙이 되고 만답니다. 정강선은 춘섭의 말에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섭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구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오. 감히 마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만 양반과 마님의 자리는 외로울지언정 그 고고함이 마님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법이옵니다. 그 말에 정강선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지요. 춘섭은 내 곁에 오래 있었으니 내 마음을 읽는 것이 당연하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나는 내 처지를 잘 알고 있으니. 그런데 그때 담장 너머 우물가에서 물을 쫙쫙 끼얹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지요. 머슴 동식이 옷을 벗고 우물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강선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목욕을 마치고 후원을 지나던 동식의 눈과 마님 정강선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정강선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려 옷자락에 차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옷이 더러워지셨습니다. 춘섭이 재빨리 수건을 꺼내 정강선의 옷자락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동식이 정강선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정강선을 도발하는 듯 했지요. 그 순간 얼굴이 붉어진 정강선은 품위 있게 일어나 안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노파 춘섭은 두 사람 사이 묘한 감정이 오가는 것을 느끼고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그날 저녁 마님 정강선은 서재로 가기 위해 회랑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머슴 동식이 나타났지요. 그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그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잠시 말씀 여쭙고자 하옵니다. 그 말에 정강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인이 양반과 마님에게 이렇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예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무슨 일이냐? 이 시각에 할 말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하는 것이 좋을 터. 지금이 아니면 마님께 여쭙기 어려울 듯하여 결례를 범했습니다. 마님께서는 밤마다 혼자 계시니 외롭고 쓸쓸하지 않사옵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밤중에라도 달려오겠사옵니다. 지가 이리 배워도 밤일은 끝내줍니다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의도는 분명해 보였지요. 머슴 동식은 마님을 욕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정강선은 그런 동식의 의도를 아는 채 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정강선의 등줄기로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히 천한 머슴이 마님에게 대놓고 하자고 덤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침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내 일에 충실하거라. 마님, 소인이 비록 미쳐나오나 마음만은 진실하옵니다. 대감께서는 집에 잘 들어오시지도 않으니 마님의 외로운 밤을 이놈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동식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계속 들이대자 마님 정강선은 겁도 나고 무척 난처했습니다. 동식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율을 모르는 듯하구나.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내게 다가와 말을 걸면 안 되느니라. 그녀가 끝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자 동식의 기가 한풀 꺾이는 듯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소인이 무례했사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지만 크게 실망하는 눈치였지요.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다시는 이러지 말거라. 정강선은 단호한 걸음으로 회랑을 지나 다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동식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지요. 그는 마님을 향한 욕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소로 돌아온 정강선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감히 머슴이 자신을 유혹할 것이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심각한 문제를 키우고 싶지는 않았지요. 동식이 다치는 것을 왠지 원치는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겠다.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하거늘 나는 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일까? 그녀는 장롱에서 평양 기생집 문양의 비단 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지요. 다음 날 오후 마님 정강선은 후원 정자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서생 영호가 공손히 앉아 그녀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생 영호는 인근 양반가의 학식 높은 자제로 정강선의 남편과 교류가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부인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군요. 저 연꽃의 자태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선생님의 시에 비하면 제 그림은 아직 멀었지요. 정강선은 오랜만에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관직으로 떠난 후 그녀는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어 외로웠지요. 그런데 서생 영호와 나누는 대화는 외로운 자신에게 신선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책과 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강선은 오랜만에 자신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 듯했고 서생 영호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나무 뒤에서 머슴 동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양반집 도련님에게는 미소 짓고 이 동식에게는 차갑게만 구신이 너무 불공평하구나. 해가 저물어 가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새로운 시를 들려드리지요. 오늘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호 선생의 방문은 언제나 환영이옵니다. 서생 영호가 떠난 후 정강선은 한동안 그가 준 시를 다시 읽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래간만에 참으로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동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마님마저 안채로 들어가자 머슴 동식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마님, 언젠가는 반드시 내 품에 안고 말 것이옵니다. 다음 날 오후 마님 정강선은 가을 햇살이 비치는 대청마루에서 침착하게 장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 춘섭이 급히 안으로 들어왔지요. 마님, 현감나리께서 오셨사옵니다. 갑자기 현감이 찾아왔다는 말에 정강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감 이명세는 남편과 오랜 정적 관계였지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쭈었느냐? 공무상 방문이라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 일로 의논할 것이 있다 하시옵니다. 정강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현감과 세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잠시 후 현감 이명세는 위험 있는 관복 차림으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되게 기화가 많이 낡았군요. 부군께서 집안 살림에 소홀하신 듯합니다. 현감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방문을 하셨는지요? 남편 없이 큰 집안을 다스리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여 왔습니다. 특히 남편께서 조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니 말이오. 그 말에 정강선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현감의 말에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감지했지요. 염려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저희 집안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더 자주 들러 부인의 안부를 여쭙겠소.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을 보필하는 것도 제 도리 중 하나지요. 현감은 그리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해 보였지요. 그의 숨겨진 욕망이 마님 정강선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현감이 떠난 후 그날 밤 정강선은 침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남편의 정적으로서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겠지. 현감이 나를 통해 남편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용서할 수가 없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현감 이명세는 이번에는 더욱 편안한 자세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정강선의 눈썹을 찌푸리게 하였지요. 부인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공무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왔소이다. 현감께서 바쁘신데 자주 찾아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지요? 마님 정강선은 공손하게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무척 우아했지요. 부인께서 기나긴 밤을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소이다.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니 저는 전혀 외롭다 생각지 않사옵니다. 현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께서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시오. 제가 입수한 문서들이 그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소이다. 그 말에 정강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히 해주시겠습니까? 남편께서 지방 세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증거가 제 손에 있어. 하지만 부인께서 제 충심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증거는 사라질 수도 있지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정강선은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녀는 일단 표정을 감추었지요. 현감 충심이라 함은 어떤 의미이신지요? 부인께서 영리하시니 굳이 설명이 필요하겠소. 저는 오래전부터 부인의 기품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소이다. 부인이 저를 가까이 하신다면 남편의 문제는 물론 이 가문의 안위도 보장해 드리겠소. 정강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요. 그녀는 현감의 협박에 즉각 반발하기보다 시간을 벌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현감의 말씀이 중대하여 곧바로 답하기 어렵사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찾아뵙고 답을 드리지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리라 믿소. 특히 남편이 조정해서 위기에 처한 지금 마님의 결정이 그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 그리 말한 그는 만족한 듯 일어섰습니다. 정강선은 공손히 그를 배웅했지만 그녀의 속에서 분노는 한없이 끓어올랐지요. 현감이 떠난 후 정강선은 침소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늙은 두꺼비가 나비를 탐내다니.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법이라 했거늘 내 어찌 저런 자에게 몸을 허락하리오. 정강선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롱에서 평양에서 가져온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지요. 그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편지와 작은 옥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청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감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생 영호는 마님의 전가를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급한 전가를 받고 서둘러 왔소만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영호 선생 이렇게 급히 불러 죄송하옵니다. 선생의 지혜를 빌리고자 하옵니다. 정강선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 현감의 방문과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현감이 그런 비열한 짓을 그분은 우리 가문과도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의 선친께서 현감의 세금 횡령을 조정에 상소하려다 현감의 방해를 받으신 일이 있었지요.
정강선은 영호의 말에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자가 남편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막막하옵니다. 부인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성에 박상철이라는 세력가가 계시는데 그분은 현 관찰사와 가까우시고 현감과는 정적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소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도성의 세력가라 그런 분이 저 같은 시골 양반과 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까요? 박상공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더구나 현감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라면 더욱 관심을 가지실 것이옵니다. 정강선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반과 부인이 홀로 도성에 가는 것은 체면과 안전이 염려되옵니다. 영호는 그녀의 걱정을 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 누이의 가마를 빌려드리고 제 집 노비 중 믿을 만한 자를 호의로 동행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선생.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은 선비의 도리입니다. 더구나 부인같이 고결한 분을 돕는 것은 제게 영광이지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꼈지요. 며칠 후 정강선은 도성 한복판 박상철의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생 영호의 소개장과 평양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를 들고 있었지요. 사흘간의 위험한 여정을 영호가 보낸 호위 노비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영호 선생의 소개장을 가져왔습니다. 박상공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지요. 문지기는 정강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혼자 이런 대가문을 찾아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상공께서는 지금 바쁘시니 다음에 오시오. 소개장은 내가 전해드리리다. 정강선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생 시절 배운 재치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유감이옵니다. 태백산에서 구해온 특별한 약재를 상공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약재는 남자의 기운을 북돋우는 귀한 것이라 소문이 나면 곤란할 터인데 말이죠. 그 말에 문지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정강선을 안으로 들였지요. 내정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강선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의 화려함은 그녀가 살던 양반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강선은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정원 한편에서 박상철이 손님들과 풍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대로 된 검은고 소리를 들을 데가 없어 아쉽구나. 명인의 솜씨가 그립도다. 그 말에 정강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담대하게 풍류 자리로 다가갔지요. 송구하오나 제가 검은고를 조금 켤 줄 압니다. 상공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곡 올리겠사옵니다. 박상철은 처음 보는 여인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강선은 검은고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기생 시절 배운 솜씨로 현을 튕기기 시작했지요. 연주가 끝나자 박상철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정강선을 사랑채로 불러 단독 면담을 허락했지요. 그대의 연주는 평범한 양반과 부인의 솜씨가 아니오. 나를 찾아온 진짜 용건이 무엇이오? 상공의 안목이 예리하시군요. 사실 제 남편이 현감 이명세와 정적 관계에 있는데 큰 위험에 처해 있사옵니다. 정강선은 현감의 협박과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감의 세금 횡령 증거를 찾는다면 관찰사께서 그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리하시군. 내가 그대를 돕는다면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겠소? 현감을 견제하고 관찰사의 세력을 강화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 남편이 돌아오면 상공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박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좋소, 내 그대를 도와주리다. 며칠간 내 집에 머물며 차차 계획을 함께 세워보시오. 정강선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도움은 정치적 계산이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을지도 몰랐지요.
박상철의 도움을 약속받은 정강선은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그날 저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손님이 계셨군요. 삼촌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뵈니 미모가 더 빼어나시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강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은 젊은 양반이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무척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대는 뉘신지요? 저는 박상철의 조카 박준호라 하옵니다. 부인께서 검은고를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를 위해서도 한 곡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정강선은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원 깊숙한 곳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정강선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 소리는 누가 키는 소리인가요? 아, 그것은 우리 집 여종 매화의 연주일 것입니다. 재주는 있으나 신분이 미천하여 부인의 연주에 비할 바 못됩니다. 박준호의 말과 달리 그 연주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강선은 그 소리에 이끌려 소리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 연주가 궁금하여 한번 보고 싶군요. 박준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강선은 소리를 따라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검은고를 연주하는 여인을 발견했지요. 여종 매화의 옷은 수수하였지만 그녀의 자태와 연주하는 모습은 무척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강선은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매화의 손가락이 현을 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기생 시절을 보는 듯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매화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물어보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에 이끌려 왔습니다. 계속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손님 앞에서 연주할 만한 솜씨가 아니옵니다. 아니요, 당신의 연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도 검은고를 배웠지만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소. 매화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과 부인이 여종에게 이렇게 공손히 말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었지요. 손님께서도 검은고를 연주하신다면 함께 연주해 보시겠습니까? 정강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화 곁에 앉아 두 여인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동시에 춤추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손님의 연주는 평양유파의 기법이 느껴집니다. 그곳에서 배우셨나이까? 정강선은 순간 놀랐습니다. 매화가 그녀의 연주 기법을 알아본 것이지요. 그대는 검은고에 대한 지식이 깊구려. 어디서 그런 안목을 기르셨나요? 제 아버지께서 한때는 음률의 조예가 깊은 분이셨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 듯 하였지요. 멀리서 박준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강선은 며칠 동안 박상철의 집에 머물며 박상공과 현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강선은 잠이 오질 않아 홀로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정원 끝 외딴 창고 쪽에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것은 여종 매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정강선은 본능적으로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매화의 비명과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강선이 창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지요. 박준호가 매화의 옷자락을 잡아 찢으며 그녀를 바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때까지 것이 나를 거부할 처지냐? 내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일 당장 내년을 쫓아낼 것이다. 차라리 쫓겨나겠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죽는 것이 낫사옵니다. 매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준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정강선은 순간 분노와 공포로 몸이 떨렸지요. 직접 뛰어들기에는 위험했고 도움을 부르러 가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강선의 눈에 창고 선반 위 도자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생각했지요.
직접 박준호를 공격하면 양반을 폭행한 죄로 더 큰 화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정강선은 목소리를 변조하여 창고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창고에 누가 있느냐? 박상공께서 오신다. 그 말에 박준호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정강선은 창고 문을 활짝 열었지요. 아니 박 공자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당신이 어찌 여기에? 박준호가 당황하여 매화에게서 손을 뗀 순간 정강선은 재빨리 매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며 선반을 건드렸지요. 그 바람에 선반 위에 도자기가 준호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아, 박준호가 도자기에 맞아 쓰러지는 틈을 타 정강선은 매화의 손을 잡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가로질러 정강선의 임시 거처로 달려갔지요.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마님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마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뻔했습니다. 정강선은 매화에 찢어진 옷자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매화의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말거라. 오늘 밤은 내 방에서 같이 있도록 하자. 하지만 박 공자가 깨어나면 그분은 박상공의 조카이고 저는 그저 여종일 뿐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매화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려워 말거라. 내가 지켜주마. 우리는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에 매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 어찌 저 같은 여종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지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같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새벽녘 서둘러 박상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정강선과 매화는 도성 외곽의 작은 주막집으로 몸을 피했지요. 좁은 방에는 이부자리 2개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정강선은 작은 보자기를 풀어 약재들을 꺼냈습니다. 여종 매화의 팔과 목에는 박준호가 남긴 상처가 선명했지요. 이리 오너라. 상처를 살펴봐야겠다. 괜찮사옵니다, 마님. 이 정도 상처는 견딜 수 있사옵니다.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내게 맡기거라. 정강선은 물에 적신 천으로 매화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약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효능이 있단다. 마님께서는 약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양반과 교수들은 보통 이런 것을 배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강선은 잠시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매화의 상처에 약을 발랐지요. 어릴 적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있었단다. 그런데 마님 어찌하여 저를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저는 그저 하찮은 여종일 뿐인데. 정강선은 약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따뜻한 눈으로 매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검은고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다. 신분보다 사람이 먼저란다. 정강선은 매화의 상처를 모두 치료한 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매화야,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느냐? 어떻게 박상공 집안의 여종이 되었는지.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저를 박상공 집에 보내셨지요. 그곳에서 저는 5년을 지냈습니다. 매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제게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종이 된 이후로는 모두가 저를 물건처럼 대했지요. 정강선은 매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나도 현감의 협박을 피해 도성에 오게 되었단다. 매화는 용기를 내어 정강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비슷한 처지를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였지요. 마님 제가 마님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꾸나. 두 여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지요.
그날 밤 주막에서 정강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매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온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겪은 고통은 정강선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매화야, 네, 마님. 내가 내게 말하려는 것은 만약 다른 이에게 알려지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비밀이다. 매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운 눈으로 정강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면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나는 사실 양반가 마님이 아니다. 내 본래 이름은 송혜월, 평양의 유명한 기생이었다. 매화는 눈이 커지고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6년 전 지금의 남편이 평양에 관직으로 왔을 때 나를 만났지. 그는 내 미모와 재능에 반해 나를 첩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기생 출신 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는 나를 양가집 교수라고 속이고 정실부인으로 데려갔다. 내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평생 그 비밀을 지키며 완벽한 양반과 마님으로 살아왔단다. 매화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님께서는 약초와 의술에 밝으셨군요. 검은고도 그렇게 잘 연주하시고. 그렇다. 기생 시절 배운 것들이지. 내가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정강선은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후 긴장된 표정으로 매화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이제 매화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지요. 매화는 정강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님의 비밀을 저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마님이 어떤 출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시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정강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화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저도 마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때 이름 높은 선비였으나 정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지요.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양반의 신분입니다.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과 상처를 간직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요. 정강선과 매화가 주막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떻게 알고 서생 영우가 찾아왔습니다. 부인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박상공댁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습니다. 영호 선생,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박상공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부인께서 위험에 처하셨다 하여 도움이 필요할까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품에서 아름답게 포장된 시집 한 권을 꺼내 정강선에게 주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시를 읽고 시를 짓는 인생은 어떻겠소?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정강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영호 선생, 당신의 마음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과 함께 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 말에 서생 영호는 실망했지만 예의를 갖추며 돌아서 갔지요. 다음 날 저녁 정강선과 매화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 밖에서 머슴 동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강선과 매화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 동식이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 의문이었지요. 마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강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동식은 흙먼지 묻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지요. 마님이 없는 저택은 꽃이 시든 정원과 같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제가 평생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정강선은 동식이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였지요. 동식이 내 마음은 알겠다만 열정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단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거라. 그 말에 동식은 크게 분노하며 떠나갔습니다. 정강선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갑자기 관졸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당장 문을 열어라. 두 여인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강선은 재빨리 매화의 손을 잡았지요. 매화야, 이곳은 내게 맡기고 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거라. 안 됩니다. 언니를 두고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잡히면 우리 둘 다 위험해. 그러니 너라도 빨리 가서 도움을 청하거라. 마님의 단호함에 매화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관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머슴 동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님에게 거절당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지요. 정강선, 너는 간통죄로 고발되었다. 그러니 너를 체포한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그런 거짓을 꾸몄단 말입니까? 그 말에 형방이 동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감 나리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것은 현감의 음모요. 내가 그의 불손한 제안을 거절했기에 이런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것이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감은 정적들을 모함하는 일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부인, 우리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여봐라, 이 여인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관졸들이 정강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동식은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동식이 내가 현감의 사주를 받아 이런 거짓을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어서 진실을 말하거라. 마님이 저를 거절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님의 운명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현감 나리께서는 제게 후하게 대우해 주셨지요. 후후. 한편 여관 뒤편에 숨은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정강선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언니, 제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정강선이 체포된 다음날 매화는 현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감의 집에서 새 여종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은 그녀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지요. 매화는 조심스럽게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너는 누구냐? 어찌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 죄송하옵니다. 새 여종을 구하신다 들어 지원하러 왔사옵니다. 때마침 주방 일손이 부족하니 들어와 잠시 도와보거라. 나리께서 마음에 드시면 너는 이 집에 남게 될 것이다. 매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일하며 현감의 집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서재의 위치와 현감이 언제 술자리를 갔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지요. 이틀 후 매화는 현감의 술자리에 술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현감 이명세는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아이구나. 어서 이리 와서 술을 따라보거라. 매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렸지만 침착하게 술을 따랐지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멀리서 왔사옵니다. 현감께서 너그러우시다 하여 일부러 찾아왔사옵니다. 현감은 매화의 아름다움에 빠져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매화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그는 매화의 옷고름을 풀고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랑채 문이 열리고 양반 박준호가 들어섰지요. 현감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매화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가 그녀를 알아볼까 무척 두려웠지요.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여종 어디서 본 듯한데 얼굴 한번 들어보거라. 이번에 새로 들인 여종이요. 술 따르는 솜씨가 좋아 마음에 드는구려. 박준호가 매화를 유심히 바라보자 그녀는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했지요. 혹시 저를 박상공 댁에서 보셨을 수도 있사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쫓겨났지요. 매화가 고개를 들자 박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범하려 했던 바로 그 여종이었지요.
헌데 현감 앞이다 보니 창피해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분이 저를 겁탈하려 하였는데 그만 제가 거부하여 노여움을 샀지요. 그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현감과 삼촌이 알까봐 무척 두려워했지요. 그러느냐? 내가 착각했나 보. 전혀 모르는 여인이오. 매화는 두 사람에게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감과 박준호가 대화에 몰두했을 때 기회를 틈타 재빨리 술에 약을 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매화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살핀 후 서둘러 현감의 서재로 향했지요.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과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강선을 구하기 위해 현감의 비리문서를 찾아야만 했지요. 도대체 어디에 두었을까 반드시 찾아야만 해. 한참을 찾던 중 매화는 마침내 숨겨진 서랍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지요. 찾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매화는 재빨리 문서를 품속에 숨겼지요. 넌 누구냐? 이 밤중에 서재에서 무엇을 하느냐? 매화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현감나리께서 내일 아침에 필요한 문서를 정리하라 하셨사옵니다. 현감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마치고 물러가라. 부인이 떠나자 매화는 서둘러 남은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현감의 집을 탈출했지요. 매화는 어둠 속을 뚫고 박상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강선을 구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지요. 매화가 증거를 가지고 박상철을 찾아간 다음 날 정강선은 갑작스럽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현감은 형조로 포박되어 끌려갔지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정강선은 관아 마당에서 매화와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매화야, 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다니 정말 고맙구나. 언니를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맺은 자매 결연은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끈끈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정강선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자 서방이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어딜 다녀오신 게요? 아, 벌써 오시었소. 매화야, 인사드리거라. 이 언니의 서방이시다. 안녕하셔요, 형부.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니, 부인에게 동생이 있었어?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려서 헤어진 동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 그러셨소. 내가 취기가 들었을 때 들었는지 기억이 없구려. 미안하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요? 아, 갑자기 현감이 수감되었소이다. 허구한 날 내게 탈세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겁박하더니만 하루아침에 그자가 투옥되었어. 그자야 안 됐지만 이제 나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소. 하하. 그 말에 정강선과 매화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만 아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게 매화는 정강선의 동생이 되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즐거운 삶을 살았답니다. 아, 그리고 머슴 동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필 현관말 들었다가 내 팔자가 이게 무엇이람. 내가 마님에게 모함만 하지 않았어도 이 추운 겨울날 이런 개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을. 아이고 마님, 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지가 앞으로는 마님을 탐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일만 죽어라 할 것이구먼요. 거지가 된 동식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하소연을 해본들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배신한 대가로 누구도 받아주질 않았지요.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 밖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나무부터 오르라는 뜻이지요. 현감과 머슴 동식은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가지려다 보니 결국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높은 나무는 노력을 통해 정정당당히 올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